네, 1960년생 67세 경자년 쥐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걸음으로 찾아와 주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 한구석이 까닭없이 무거우셨나요?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도 문득 무언가 바뀌려는 듯한 그 미묘한 기운을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이번 8월 7일 경자년 쥐띠 여러분의 사주에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결의바람이 불어옵니다. 물과 불이 한 자리에서 마주치는 그런 시기거든요. 오늘은 그 바람이 인연과 재물 그리고 건강이라는 세 갈래 길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8월 7일에 꼭 눈여겨봐야 할 세 가지 비밀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먼저 약속드릴게요. 저는 오늘 무섭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흐름을 미리 알고 계시면 8월 7일은 흔들리는 날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영상 보시는 동안 마음에 품으신 소원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살며시 적어두고 가세요. 이름과 함께 남겨주신 사연은 제가 연구소에서 하나하나 눈에 담고 정성을 모아 기도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풀리지 않던 고민이나 사주가 궁금하신 분은 태어난 해와 달, 날과 시까지 적어주시면 시간 닿는 대로 살펴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좋은 기운을 부르는 첫걸음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8월 7일의 첫 번째 비밀부터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여쭤볼게요. 경자년 쥐띠. 여러분 올여름 들어 유독 마음이 갈팡질팡하셨던 적 없으셨나요?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을 내려놓고도 다음 날이면 다시 흔들리고 그렇게 마음이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기운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8월 7일 울컥 집어 말씀드리는지 그 까닭부터 풀어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점쟁이의 말이 아니거든요. 명리학에는 자오충이라는 자연의 이치가 있어요. 경자년 쥐띠 여러분의 띠는 물의 기운 한자로는 자수라고 부릅니다. 깊은 밤 고요히 아래로 흐르며 안으로 모이는 겨울의 물이에요. 그런데 다가오는 경자년, 그 중에서도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8월 7일은 불의 기운호가 하늘 한복판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시기입니다. 물과 불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 이걸 옛 어른들은 충이라 하셨어요. 겨울에 한가운데 있던 물이 여름의 정점에선 불과 딱 부딪히는 거죠. 극과 극이 만나니 그 사이에 긴장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8월 7일에 여러분은 평소보다 마음이 더 출렁이고 작은 일에도 결심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충이라는 글자만 들으면 다들 덜컥 겁부터 내세요. 부딪힌다, 깨진다, 나쁘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사주를 들여다보며 깨달은 건 좀 달라요. 충은 깨지는 자리가 아니라 길이 갈라지는 자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그냥 평지를 흐를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그 물이 바위를 만나거나 다른 물줄기와 부딪히는 강어귀에 다다르면 그제야 물보라가 일고 소리가 나죠. 시끄럽고 어지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지점이 바로 물길이 새로 트이는 곳입니다. 충이 일어나는 8월 7일
이 여러분에게는 딱 그런 강어귀예요. 지금까지 막혀 빙빙 돌던 흐름이 이번 날을 계기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8월 7일 애 마음이 흔들린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 무언가 바뀌려고 기지개를 켜는 신호니까요. 제가 몇 해 전 연구소로 찾아오셨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경자년에 태어나신 분이셨는데 그 해 여름 들어 도무지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딱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새벽마다 눈이 떠지고 괜히 가슴이 두근거린다고요. 사주를 짚어보니 마침 그 여름에 좌우충의 결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그랬지요. 어르신, 지금 흔들리는 건 어르신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한 자리에 고여있던 물이 이제 흐름을 찾느라 출렁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흔들림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마시고 어디로 흐르고 싶은지 가만히 들어보시라고요. 그 어르신 두어 달 뒤에 다시 오셔서는 묵혀뒀던 작은 일 하나를 정리하고 난이 거짓말처럼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하시더군요. 물길이 트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8월 7일에 출렁임을 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길잡이로 삼으세요. 그럼 이 충이 기운을 8월 7일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물과 불이 부딪힐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조급함입니다. 중의 시기에는 무언가를 새로 버리거나 큰 결정을 단번에 내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올라와요. 가슴 속에서 자꾸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조바심이 강어귀의 물보라 같은 거예요. 보기엔 심차 보여도 그 한가운데로 배를 몰면 뒤집히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8월 7일에는 한 박자만 쉬어가세요. 큰 계약이나 새로운 투자 살던 집을 옮기는 일 같은 건 8월 7일만큼은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시고 결정의 도장은 잠시 미뤄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나아가는 것보다 잠깐 멈춰서 물길을 살피는 게 더 큰 전진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실생활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8월 7일의 마음이 자꾸 들뜨는 날에는 해가 진 뒤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물의 기운을 타고난 경자년 쥐띠 분들에게는 따뜻한 물 한 모금이 들뜬 불기운을 가라앉히고 안으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가장 마음을 흔들었던 생각 하나를 종이에 적어두세요. 적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머릿속에서 빙빙 돌던 걱정은 글자로 내려놓는 순간 힘이 빠지거든요. 충의 시기를 다스리는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이렇게 흐름을 한 박자 늦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올여름 들어 유독 결정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일이 있으셨나요? 혹은 새벽잠이 부쩍 줄거나 괜히 마음이 분주해진 적은 없으셨는지요? 있으셨다면 댓글로 살짝 들려주세요. 같은 띠끼리 어떤 결이 비슷하게 흐르는지 함께 살펴보면 그 자체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두실 게 있어요. 중의 시기에는 가까운 사람과 말로 부딪히기가 쉬워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한마디에도 욱하고 올라오거나 반대로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 날카롭게 밝히기도 하지요. 물과 불이 만나는 자리니
말에도 그 뜨거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8월 7일만큼은 입에서 나가는 말을 평소보다 한 번 더 안으로 굴려보세요. 특히 자식이나 배우자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충이 불꽃은 더 크게 튀거든요. 이 날 하루말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8월 7일에 가장 큰 고비 하나를 무사히 넘기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8월 7일이라는 강어귀에서 물길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짚어봤으니 이제 그 흐름이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그러니까 재물의 문을 어떻게 두드리는지를 들여다볼 차례네요. 재물. 이야기로 넘어오면 다들 귀가 솔깃해지시죠. 당연합니다. 요즘처럼 살림살이가 빠듯한 때에 돈의 흐름만큼 마음 쓰이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병자년 쥐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타고난 기운의 바탕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알려드릴 8월 7일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명리학에서는 태어난 해마다 그 사람의 바탕이 되는 기운을 따로 봅니다. 경자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바탕 기운을 옛 어른들은 벽상토라고 부르셨어요. 풀어드리면 벽 위에 발라진 흙이라는 뜻입니다. 참 묘하죠?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린 흙이 아니라 벽에 얇게 붙어 있는 흙이에요. 이 흙은 비바람을 견디려면 끈기가 필요해요. 조금만 방심하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래서 늘 단단히 붙잡고 다져야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자년 쥐띠 여러분의 재물은 한 순간에 우르르 쏟아지듯 들어오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줌 한 줌 발라 올려서 끈기로 다져 쌓아 올린 벽 같은 재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평생 차곡차곡 본인 손으로 읽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누가 거저 안겨준 게 아니라 스스로 발라 올린 벽이죠.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벽상토의 기운을 좀 답답하게만 봐요. 한 번에 크게 못 본다고요. 그런데 제가 오래 들여다보니 그 안에 숨은 큰 복이 있더라고요. 얇게 발라 다진 벽은 무너질 때도 한꺼번에 와르르르 무너지지 않아요. 한 번에 크게 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큰 돈을 한 순간에 날려본 사람은 압니다. 경자년 쥐띠 여러분은 바로 그 잃지 않는 힘을 타고 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벽상토의 기운이 8월 7일에는 어떻게 흐르느냐? 앞서 말씀드린 물과 불의 충 기억하시죠? 이 충의 기운이 8월 7일에 들어오면서 재물의 흐름에도 출렁임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8월 7일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 수 있어요. 멀쩡하던 물건이 갑자기 고장나서 목돈이 나가거나 미뤄뒀던 일이 한꺼번에 청구서로 돌아오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 손을 내밀어 마음 약해진 김에 지갑을 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물과 불을 만나 출렁이듯 잘 다져둔 재물의 벽이 8월 7일엔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7일의 재물 운영은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지키기. 이 시기엔 버는 것보다 채워나가는 걸 막는 게 100번 낫습니다. 새로 무언가에 돈을 묻는 일, 특히 누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고 와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권하는 일은 8월 7일엔 정중히 미뤄두세요. 이 시기에 벌인 일은 흐름이 엇갈려 있어서 좋아 보여도 어긋나기 쉽거든요. 지금은 새 우물을 파는 때가 아니라 가진 우물에 물이 새지 않게 단속하는 때예요. 여기서 실생활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작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8월 7일 하루 동안 작은 수첩이든 휴대전화, 메모든 돈이 나가는 돈을 적어 보세요. 가계부를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오늘 어디에 얼마가 나갔는지 자기 전에 한두 줄만 적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벽상토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흐름을 확인하는 순간 새는 돈이 저절로 줄어들어요. 원래 가지고 쌓는데 능한 기운이라 흐름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본능적으로 단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돈의 기운을 안으로 모으고 싶으시다면 집안의 묵은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오래 쓰지 않은 물건,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 같은 건 8월 7일에 가볍게 비워내시는 게 좋아요. 빈자리가 생겨야 새 기운이 들어올 틈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이건 미신이 아니라 묵은 것을 정리하면 마음도 따라 가벼워지는 우리의 오랜 지혜예요. 그런데 제가 재물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함께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마음입니다. 충의 시기에 돈이 출렁이면 사람 마음이 같이 출렁이거든요. 지출이 늘면 괜히 초조해지고 그 초조함이 또 엉뚱한 결정을 부르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7일엔 돈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돈이 좀 나갔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벽상터는 원래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월 7일에 조금 흔들려도 여러분이 평생 다져온 벽은 그 상담했던 또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역시 경자년에 태어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예상 못한 일로 목돈이 나가게 됐대요. 그분이 잠도 못 주무시고 속을 끓이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나간 그 돈은 벽에서 흙 한 줌 떨어진 것뿐입니다. 선생님이 평생 발라올린 벽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한 줌 떨어진 자리는 또 한 줌 발라오면 됩니다. 그게 선생님이 타고난 힘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분 얼굴이 펴지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작은 돈이 다시 들어와 메워졌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들고 나는 게 재물의 본래 이치인데 우리는 나가는 것만 보고 들어오는 걸 잊고 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8월 7일을 앞두고 큰 지출을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과 관련해 부탁을 받으신 일이 있으신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상황을 들려주세요. 어떤 흐름을 타고 계시는지 함께 짚어드릴게요. 다만 한 가지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기운의 결을 읽는 것일 뿐 구체적인 돈 문제는 꼭 가까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음의 길잡이일 뿐 여러분의 지갑을 대신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경자년띠를 가진 형제분이나 친구분께도 살며시 권해 주세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더 커진답니다. 이렇게 8월 7일의 재물이 어떻게 출렁이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봤네요. 그런데 돈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게 있죠. 바로 몸, 그리고 그 몸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인연입니다. 우리의 기운을 타고난 경자년 쥐띠 여러분에게 8월 7일의 건강과 인연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이제 그 마지막 비밀을 풀어볼게요. 이제 8월 7일의 마지막 비밀 건강과 인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경자년 쥐띠 여러분이 물의 기운을 타고 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 물의 성질을 옛 어른들은 윤하라고 부르셨어요. 적셔주며 아래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조용히 스며들어 만물을 적시고 안으로 모으는 기운이에요. 겨울밤 세상이 고요히 가라앉아 닿음을 준비하듯이요. 그런데 이 차분한 물의 기운이 8월 7일이라는 한여름불에 한복판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뜨거운 열기에 닿으면 자꾸 졸아들고 마르려 하죠. 그래서 8월 7일의 경자년 쥐띠 여러분의 몸은 평소보다 기력이 쉽게 빠져나가는 시기를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름이라 더워서 지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고난 물의 기운이 불의 계절과 부딪히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평소보다 또렷해진다는 원리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냐면요. 유난히 입이 마르고 잠을 자도 개운치 않고 괜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로 열이 오르는 느낌 이런 게 8월 7일에 두드러질 수 있어요. 물의 기운이 부족해지면서 몸 안에 열을 식혀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8월 7일에 무엇보다 몸 안에 물을 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이렇게 해 보세요. 하루 중 가장 더운 한 낮에는 무리한 바깥 활동이나 운동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해가 한풀 꺾인 저녁 무렵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세요. 물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한낮의 압박보다 서늘해진 저녁 공기 속에서 기운을 더 잘 되찾으시거든요. 그리고 시원한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나눠 드세요. 찬물은 잠깐 시원해도 속을 더 긴장시켜요. 은은하게 몸을 적시는 미지근한 물이 윤화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께 보약 같은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꼭 힘주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건강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기운의 결을 읽는 것이지 병을 진단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몸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가 느껴지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세요. 기운을 다스리는 일과 몸을 돌보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자, 그럼 이 물의 기운이 사람과의 인연에서는 어떻게 흐를까요? 재미있게도 명리학에서는 여러분의 띠인 자수가 인연과 우정을 다스리는 자리와 다 있다고 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모든 것을 적시듯 경자년띠 여러분은 본래 사람을 품고 적시는 따뜻한 정을 지니신 분들이에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무뚝뚝해 보여도 속정이 누구보다 깊으시죠. 그런데 8월 7일 외충은 바로 이 인연의 자리를 건드립니다. 앞서 가까운 사람과 말로 부딪히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이 8월 7일의 인연 운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오랜 친구와 사소한 일로 서운해지거나 늘 곁에 있던 사람과 마음이 살짝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제가 오래 보아온 바로는 이 어긋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끼리 부딪혀 방향을 트는 강어기처럼 8월 7일의 작은 갈등은 그동안 미뤄뒀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고여있던 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 인연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8월 7일에 누군가와 마음이 어긋나거든 등을 돌리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물이 낮은 곳으로 먼저 흐르듯 여러분이 한 발 먼저 다가가시면 그 인연은 다시 제 길을 찾아 흐릅니다. 여기 8월 7일에 인연의 기운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은 실천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분쯤 떠오르실 거예요. 8월 7일 중에 그분께 안부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아요. 잘 지내시냐는 짧은 인사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듯 그 한마디가 메말랐던 인연에 다시 물기를 내어줄 거예요. 이게 충이 기운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좋은 쪽으로 돌려놓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병자년에 태어나신 어느 어머님이셨는데 자식과 한동안 서먹해져서 소가리를 하고 계셨어요.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고 마음이 멀어졌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지금은 물과 불이 부딪히는 시기라 말이 자꾸 엇나가는 때입니다. 이럴 땐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들지 마시고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드시자고 먼저 청해 보세요. 말보다 온기가 먼저 흘러야 막힌 물길이 트입니다. 그 어머니 며칠 뒤 자식에게 슬쩍 밥 먹자는 말을 건네셨대요. 그날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가 자연스레 풀려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보세요. 충의 시기는 끊는 때가 아니라 다시 있는 때, 다만 그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8월 7일을 앞두고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실 것들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8월 7일의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신호이니 큰 결정은 한 박자 밀어두고 흐름을 살피세요. 둘째, 재물은 새로 버리기보다 지키는 데 마음을 두시고 나가는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며 묵은 것을 가볍게 비워내세요. 셋째, 몸 안에 물이 마르지 않게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고 평소와 다른 신호는 꼭 전문가의 손을 빌리세요. 넷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한 번 더 안으로 굴리시고 어긋난 인연에는 먼저 손을 내미세요. 이내 하지만 마음에 품고 계셔도 여러분의 8월 7일은 흔들리는 날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날이 될 겁니다. 물과 불이 만나는 그 강호기를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롭게 건너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게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8월 7일을 건너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갈무리하려 합니다. 경자년 GT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8월 7일의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물길의 시작이라는 것. 물과 불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그 흐름을 차분히 타고 건너가세요. 오늘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한 8월 7일의 세세한 흐름과 날짜별 조언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마음에만 담아둔 소원은 시간이 가면 흐려지지만 자주 꺼내어 말한 바람은 좋은 기운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바라는 일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자주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두고 가세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들려 주십시오. 좋은 운이 내게로 들어온다.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린다. 우리 가족에게 환한 웃음이 찾아온다. 나와 내 가족은 늘 건강하다.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긍정의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지칠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찾아 들으시며 마음을 다잡다 보면 운의 흐름도 조금씩 좋은 쪽으로 물길을 틀어갈 거예요. 간절한 마음은 되풀이될수록 더 깊고 단단한 기운이 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며시 마음을 남겨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세요. 다음 달 또 어떤 흐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자년 쥐띠 여러분 다가오는 8월 7일에도 부디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